네, 주식 빅리그 리그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역시나 조금 디커플링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주가 다시금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는 우리 시장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왕자의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런 대형주들 간의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수급이 거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소형주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사실상의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죠. 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신규로서 접근을 했다가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만 좀 잘 대응을 하시고 괜히 지금 시장에서 에코프로가 더 가기 때문에 과감하게 베팅해야지 그러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하셔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급의 블랙홀 속에서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리그 핫 이슈 시간을 통해서 오늘장 주요 이슈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보장해온 흑해 곡물 협정이 러시아의 연장 거부로 현지 시간 17일 자정을 기해 만료됐습니다. 지난 5월 17일 흑해 곡물 협정이 2개월 연장됐지만 이날 협정 종료를 선언하면서 네 번째 연장이 무산된 건데요. 간밤 밀 선물 가격은 3%가량 상승하기도 했죠. 과연 우리 네,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 종료를 선언하면서 이로 인해 식량 위기가 다시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기업들 갭 상승하면서 출발했다가 현재 구간에는 상승폭을 좀 다소 반납한 모습이기는 한데 러시아의 의견은 협정의 내용을 일부 들어주지 않았다가 그 이유였는데요. 과연 증시 전반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상황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는 우크라 재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과 함께 종전 관련되어 있는 이슈, 지금 더 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지금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사실 종전에 대한 모멘텀과 별개로 또 뭐가 심화가 되고 있느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지속적으로 더 심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크림반도를 이제 공격했다라고 하면서 크림반도 통행 중단 모멘텀과 함께 지금 또다시 이 러시아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에 뭐라고 있다? 대규모 드론 공습을 하는 이슈가 오늘자로 또 나와주면서 지속적인 이 전쟁에 대한 심화 모멘텀이 나와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 전쟁이 심화가 되면 심화가 될수록 이 서방 국가에서는 러시아를 제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제재에 대한 반격 카드로서 지금 다시 한번 러시아가 꺼내고 있는 것이 곡물에 대한 이 협정을 이제 중단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것이 지금 더 갈 것이냐, 곡물 관련돼 있는 모멘텀 이것이 더 심화가 될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느냐. 과거의 전쟁을 통해서 서방 국가에 제재했어. 이 반격 카드로 제시할 수 있었던 게 과거에는 천연가스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천연가스에 대한 이런 수출을 제한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했다? 에너지 대란까지 따라오면서 지금 작년에 또 에너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크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죠. 근데 이거를 한번 경험하다 보니까 지금 유럽 국가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에너지에 대해서 최대한 아끼고 비축량을 이제 쌓아놓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총 비축량 중에 73% 정도를 이제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러시아가 에너지를 가지고서 협박을 한다. 이거는 서방 유럽 국가에는 이제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그런 카드가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마지막으로서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 곡물에 대한 부분을 통제함으로써 전 세계에 대한 식량에 대한 부분을 이 리스크화 시킴으로써 서방 국가에 대한 이 전쟁 개입을 막으려는 억제하려는 그런 카드로 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는 이 전쟁을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 상황을 봤을 때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곡물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시킬 수밖에 없겠다라고 좀 보면 좋고요. 그러다 보니 이 곡물 가격 관련되어 있는 이 수혜주들, 곡물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의 종목들이 더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해요.
실질적으로 이 오늘자 이슈를 통해 가지고 유럽 증시도 하락을 했다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뒤에도 좀 설명드리겠지만 곡물 가격 상승했다는 러시아가 수출을 통해서 이것을 제한한다고 했을 때 증시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실질적인 유럽 시장의 하락도 이 러시아발 이 수출 통제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도 이후에 뭐가 되느냐?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만큼 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증시가 하락을 했던 것이고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이 러시아가 수출 통제를 하든 뭐하든 어제장에 또 신나게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의 러시아의 이 곡물 수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통해서 관련 수혜주들이 단기적인 반사이익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대응을 하시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장에 반응을 한 건 곡물 대란에 대한 우려보다는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크게 작용을 한 것이다. 곡물 가격에 따른 변동성은 단기적이게 그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의 흐름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 전문가님의 말씀처럼 좀 강하게 슈팅이 나오다가 윗꼬리를 많이 달았습니다. 네, 어떤 기업들 좀 봐볼까요? 일단 기업들을 보기 전에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무엇을 못했냐고 하면은 이제 이 곡물 수출 가격에 대한 부분이 단장기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일단 그래프를 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과거에도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이제 그래프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세계 곡물 가격 동향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차트적으로서 좀 봤을 때 과거 2012년도에 이 최고점을 찍었던 과거에 이제 곡물 관련되어 있는 가격들도 최고점을 찍었던 구간대가 있어요. 이 당시에 무엇 때문에 찍었냐고 하면요. 기후변화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심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곡물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과거 러시아발 모멘텀과 함께 급등했던 과거 러시아발 모멘텀 당시까지 올랐던 게 이 당시 2012년도의 모멘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곡물 관련되어 있는 이 수혜주로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효성 OMB라는 종목이 있어요. 효성 OMB 같은 경우도 보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곡물 가격에 대한 상승은 나왔지만 2012년도에 뭐라느냐 강한 상승이 나와주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013년도, 2014년도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 당시에 효성 OMB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가 아니라 이 기업에 대한 실적 모멘텀, 친환경, 유기농 이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상승을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다시 한번 러시아발 모멘텀으로 상승했을 때가 15,000원 구간인 걸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을지언정 곡물 가격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유할 종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관련 기업들에 대한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관련 기업들,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곡물, 사료, 비료 너무나도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당연하게 오늘 분명히 이런 이슈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정말 시장의 중요한 모멘텀이고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장 시작과 함께 강한 상한가가 나와준다든지 강한 상승이 나와줘야 돼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사실 곡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없습니다. 사실 뭐 지금 2차전지 에코프로 이쪽으로 수급이 붙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그린플러스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은데 이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가 사실상에 오늘 장중에 한 19% 정도의 상승세를 가지고 왔어요. 19% 정도 상승세를 가지고 왔는데 그린플러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앞으로의 무엇을 예상해 볼 수 있느냐? 러시아발 모멘텀을 통해 가지고 이 곡물 가격이 상승했을 때 우리가 보통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곡물 관련 수혜주가 있고요. 사료 관련 수혜주가 있고요. 이런 비료 관련 수혜주가 있고요. 관련 수혜주가 있습니다. 어떤 테마로서 이제 더 큰 시세가 나와 줄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하죠.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해가지고 기후변화에 상관없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제 곡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되는데 이 스마트팜 같은 경우가 사실 러시아발 모멘텀
함께 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기후변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홍수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여러분들 지금 이제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1,000년 만에 한 번 올만한 폭우의 양이 이번에 충청도 쪽에 왔다라고 하죠. 그만큼 이 피해가 굉장합니다. 이런 기후변화와 함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실상은 스마트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곡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보면 좋은 것이 스마트팜 관련되어 있는 그린 플러스 좀 보면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일봉상 사실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는 저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충분히 존재하는 자리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현재 구간대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하방 추세, 일봉상의 단기적인 하방 추세를 돌파하면서 오늘장에 뭐한다? 장기평까지 뚫어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까지 실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그린 플러스라는 종목이 10,000원대, 이 10,000원대를 깬다고 하면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10,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정말 곡물 관련되어 있는 이슈, 러시아 관련되어 있는 수출 제한 이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기후변화와 함께 충분하니 사료 관련되어 있는 곡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과 함께 15,000원을 돌파하는지까지도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린 플러스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라고 하면은 이번 모멘텀을 통해서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이슈가 새롭게 부각되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 기업으로는 그린 플러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린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곡물 협정과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스마트팜과 관련된 모멘텀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두 번째는 이제 경농이라는 종목을 좀 네.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경농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과거에 좀 갑작스럽게 이슈가 됐던 종목이죠. 과거에 우리가 남북경협이라는 모멘텀으로서 사료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 지금이 본다라고 하면은 이 사료, 사실 사료가 왜 올라가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료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곡물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이 곡물이 들어가는 그런 사료값 상승, 그러면서 사료를 판매하는 데 따라 가지고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까지 해볼 수 있는 종목이 경농이다라고 좀 얘기를 해보고 싶고 경농 역시도 사실 지금 보면은 차트가 엄청나게 이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린 플러스도 그렇고요. 이 곡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곡물 수출 제한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이 차트가 어느 정도 고점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하방으로 무너지면 리스크는 있습니다. 다만 이 경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좋은 게 무엇이냐? 일단 차트를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우리가 집중해 볼 수 있느냐? 자,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어제장에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어제장에 엄청나게 터져줬는데 이 거래량이 터진 위치가 어디냐? 거의 지금 3년 만이죠. 일단 3년 만에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거는 해당 구간대가 뭐가 된다? 털고 나오는 물량이 될지 아니면은 개인들의 물량을 싸그리 잡아먹는 거래량이 될지 둘 중 하나는 확실하다 보셔야 되는데 지금 경농 같은 경우도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하방 추세가 돌파가 나왔어요. 단기적인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바닥을 다지다가 갑작스럽게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자리 뭐한다? 모든 이평대죠. 단기, 장기 이평대를 다 뚫어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동평균선 밑에서 논다. 주가의 하방 추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동평균선 위에서 논다. 주가의 상방 추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경농 같은 경우도 3년 만에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이제 모든 이평대를 뚫어내고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11,000원 정도겠죠? 11,000원 정도에 대한 이 저항대를 뚫어내면서 안착하고 밑꼬리까지 달아주는 모습을 봤을 때 이 경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방 시세에 대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거 고점을 잡았을 때 15,000원, 18,000원까지도 정말로 열린 자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얘기했다시피 지금 곡물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다 차트가 다 저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에 대한 부분도 꼭 챙겨 가셔야 되고 8,000원대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조금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곡물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실현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적인 곡물 관련주 경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격 밴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 조금 아쉬워요. 제가 이거 지금 조금만 시간을 빨리 나왔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네. 바로 수익을 드렸을 것 같은데 세 번째 종목이 라온피플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라운피플이라는 종목 일단 분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목에 대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제 찾았는데 아쉽게도 방송 직전에 이제 1시가 다가오면서 갑작스럽게 상승세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방송을 보시고서 사실 매수를 하겠다. 이건 좀 어렵다 생각을 해요. 다만 라운피플 같은 경우는 일단 이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도 굉장히 바닥에 있는 만큼 메리트는 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라운피플은 아까 그린플러스랑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곡물 수출 이걸 통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사료도 아니고 비료도 아니고 농약도 아니고 곡물 관련돼 있는 종목도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스마트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라는 건 앞으로의 이 러시아발 모멘텀을 통해 가지고 곡물 수출 제한을 통한 영향이 스마트팜에 대한 이슈화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스마트팜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노려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그린플러스가 아니죠. 라운피플 같은 경우는 이 스마트팜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에 2차 전지가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뭐합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신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상승해준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라운피플이라는 종목은 2차 전지에 대한 신사업이라는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마트팜이라는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소재의 모멘텀을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이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로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매수폭 이미 갭이 떴어요. 오늘도 갭이 떴기 때문에 한 6,500원 정도까지는 열심히 입을 벌려 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정말 이것이 10,000원을 뚫어낸다라고 하면은 진짜 열린 자리가 15,000원까지도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공략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까지 소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종목은 라운피플이었습니다. 6,500원으로 가격 조정 받을 때 매수 작품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니 인베스트먼트 강태공 전문가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태공 전문가와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